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서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저는 옥천신문 이영경 기자고요. 네,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네, 혜수 PD님 또 이제 이렇게 뵙네요. 네, 또 봐서 반가워요. 네, 오늘도 제가 아주 좋은 소식들, 알찬 소식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소식들을 전하기 앞서서 작년에 있었던 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12월 31일 장애계에서 수십 년간 투쟁한 결과물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지법, 그러니까 약칭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담겼다고 합니다. 오늘 뷰포인트에서는 교통약자법 개정을 기념해서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곧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사안이 담겼다고 하는데 혜수 PD님, 주요 개정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좀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 노후된 대중교통 차량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셋째, 시군 단위 기초지자체에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넷째,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영할 소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마냥 기뻐만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까 혜수 PD님이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권리인데 20년간 투쟁한 끝에 뭔가 인정받은 권리,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굉장히 결과물이 늦게 나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조항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함의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리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변화로 말씀하셨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인즉슨 과거나 현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다는 걸 또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려면 저상버스여야 가능이 한데 지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돌아다니는 버스 보면은 저상버스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다고 하고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하철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지하철이 있는 곳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역시밖에 없겠네요. 광역시 중에서도 지하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새로 4개? 타고 있는 네. 곳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주민의 발로 보편적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뷰포인트 두 번째 시간 때 짚었어요. 그때 새벽 5시 30분에 버스 타고 통학하는 청산고 학생들의 소식을 전할 때 한번 이 부분을 짚었죠. 배차 시간이 촘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짚었는데요. 근데 그간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마저도 접근이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혜수 PD님, 옥천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몇 대 정도 될 것 같고 언제부터 도입됐고 이거 예상 가능하실까요? 네, 예상은 아니고 자료조사된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오셨군요. 네, 읽어드리면 2018년까지 옥천에는 저상버스가 없었는데
2019년 10월에 국내 최초로 저상버스 한 대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옥천 대전을 오가는 607번 버스 중 한 대가 저상버스로 들어온 건데요. 옥천군이 만든 제3차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저상버스 3대, 2020년도에 3대, 2021년도에 2대, 총 8대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경 기자님이 녹화 직전에 옥천군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 한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옥천과 대전을 오가는 노선 이외 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이 못 탄다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이제 옥천에서 유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저상버스 도입은 근데 사실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게 더 편의를 제공해주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역시 교통약자에 해당되는데요. 뭐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합친 국내 교통약자 수는 전체 국민의 수의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5일장에 서는 날이며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본 주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장날 나오시는 그 우리 어르신분들이 짐보따리 몇 개씩 지고 버스 타려고 버스에 있는 높은 계단 2개, 3개씩 올라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가시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탑승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입니다. 군수님도 가끔 일일 탑승 도우미로 활동하시곤 해요. 이렇게 뭔가 등산하듯이 오르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으니까 훨씬 편하게 타실 수 있겠죠. 자료 화면으로 김재준 군수께서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로 활동하셨던 것들을 지금 해수 PD님이 계속 보여주셨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저상버스 의무 도입 조항이 포함이 돼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단서 조항도 또 달려 있어요. 저상버스는 말 그대로 차체가 낮은 버스를 말합니다. 차체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이 145mm라고 해요. 10mm가 1cm가 되니까 뭐 145mm는 14.5cm 정도 되는데요. 차체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차체 뒷부분이 턱에 닿아서 부품이 자주 파손이 된다고 합니다. 제 차도 경험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과속 방지턱을 잘 못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품이 이제 파손되면은 또 그 부품이 또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면은 수입을 해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다 비용 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저상버스를 바꾸는 것이 선뜻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뭐 이런 점이 조금 법안 개정안에 만들 때 가만히 됐는지 법안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에서 제외한다. 이런 단서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할 때 도입이 어렵다고 꾸준히 말했던 이유가 이 도로 여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 개정이 돼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 단서 조항이 계속 발목을 잡을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해수 PD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님이 저상버스가 아닌 버스는 차별버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요? 저상버스 도입 목소리를 내고 같은 도입 목소리에 같은 변명을 반복한 지 20년이 지났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저상버스 도입이 힘들다는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해도 부품을 고치고 수입하는 비용은 마땅히 감당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상버스가 다니는 서울이라고 해서 과속 방지턱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지하철이라고도 있다고 하지만 주된 이동 수단이 버스가 될 수밖에 없는 시군 단위에서 저상버스 도입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건 장애인 이동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저상버스 도입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정답 10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수 PD가 직접 준비한 곡이죠. 네, 봄이 온다면이라는 곡인데요. 안예은이 부른 봄이 온다면을 들을 때면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시죠.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들이오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봄방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러 코끝을 간지를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옥천의 시내버스가 대전 옥천을 오가는 607번 한 대가 전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면 단위에 살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은 시내버스 타고 옥천읍으로 못 나온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이에요. 특별교통수단, 특별자가 붙었죠.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고 특별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앞서 혜수 PD가 설명해준 법 개정안 두 번째 변화가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변화는 장애인 콜택시라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옥천군 2022년도 올해 본 예산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8억 6,1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옥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들어보셨나요? 네.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장차예요. 옥천군에서는 6대의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말고도 특별교통수단에는 뭐 장애인 콜택시 이 안에 그 택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쳐서는 총 11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자체마다 특장차를 몇 개 둬야 하는지는 기준이 있어요. 그 정부가 만든 기준안을 보면은 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특장차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아까 특장차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정부가 세운 기준을 우리 옥천군에 적용을 하면 장콜, 장애인 콜택시 10대가 있어야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150명당 한 대라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준마저도 우리는 못 채우고 있죠.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특장차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대나 부족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재중 군수가 작년에 법적 대수 다 채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채우는데요. 올해 2대 들어오고요. 내년에 2대 이렇게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나마 옥천군은 조금 이른 시간 안에 법적 기준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콜 운영 대수까지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왜 법적 기준을 부합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에게 법적 기준 맞추라고 경고를 준다거나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 조치는 왜 안 하는 걸까요, 대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정부가 지자체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그럴 자격 없어요. 왜냐하면 특장차 만들 때는 국비 예산이 지원이 돼요. 차량을 만드는 데까지는. 네. 근데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국가가.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은 정부 예산, 뭐 도 예산 받아서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어떤 게 어려운 결정이냐면 지자체장이 하기 차량을 늘리는 이유 그 안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을 더 감안을 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하겠다. 이렇게 결정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뭐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걸 다 감당해내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옥천군에서 내놓은 자료를 참고하면 특장차 한 대에 소요되는 뭐 인건비,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센터 지원비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운영비 총 예산은 8,1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순수 군비로 이 부분을 다 부담해야 한다는데 국가가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해주면 결정이 조금 더 쉽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안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안 하냐? 네. 5,585억 있지 않습니까? 아, 옥천군 전체 예산을 또 짚어주시네요. 거기서 8천만 원이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이게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1%가 아니고 그 청소년 계산하느라 네네. 15억이면 0.28%였거든요. 아, 15억이 0.2밖에 안 되나요? 와. 근데 지금 8천만 원이면 0.0 몇 %인 거잖아요. 우리 멘트를 수정해야겠네요. 네. 어려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게 좀 들어야겠네요. 네, 행정기관 물론 옥천군에서도 어려운 결정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바로 늘어나야 할 일자리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 그런데 문제는 장콜 법적 대수도 미달했는데 그간 옥천군은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두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해 왔었습니다. 왜냐? 이웃한 영동과 보은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나은 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장콜 옥천에서는 자주 보니까 당연히 옆집 예, 이웃한 동네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영동보호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동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원역이나 옥천역까지 기차를 타고 오셔서 옥천 장코를 불러서 대전에 큰 병원 나가시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례가 말하는 것 자체가 지자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마땅히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옥천, 영동, 보은 사례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편차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국비 지원을 명시를 해서라도 조금 맞추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이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대신 반드시 지자체마다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된 게 개정안의 의미고요. 이 의무 설치에 해당되는 지자체들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게끔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세 번째, 네 번째 변화의 의미입니다. 네. 자료 사진 하나 또 보고 갈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 4월에 옥천군청 광장 앞에서 열린 옥천군 장애인 콜택시 용도 변경 규탄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법적 기준도 아까 못 채웠다고 그랬죠, 우리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콜 2대를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용도를 바꾸려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때 당시에 자칫 잘못하다가 굉장히 극심한 갈등을 겪을 뻔했어요. 치매 안심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약자에 해당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전화위복이 돼서 김재정 군수가 법적 대수 10대 다 맞추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전날 집회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도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부끄럽게도 이게 도민인 제가 부끄럽네요. 2021년 작년까지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네. 장애계에서는 충청북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불모지였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콜 운행 범위를 보면은 조금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는 일단 옥천군 관내 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관내를 벗어날 경우 이웃한 보은, 영동, 대전, 금산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해요. 청주 갈 일 생겨도 장콜 못 하고 서울 갈 일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장콜 못 타요. 근데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생긴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광역 단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 뭔가 예약자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휠체어가 들어가는 버스, 특수 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먼 길 이동해야 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 버스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또 광역 이동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느냐? 충북도를 예로 들어보면은 충북도에는 11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11개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충청북도가 나서서 맞춰놓은 뒤에 환승 체계를 만들어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동에서 보은 가고 보은에서 옥천 오고 이럴 때 환승센터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비장애인들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 갈아탄다든지 시내버스 갈아타고 또 시내버스 갈아타고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내에 어떤 장코를 타도 도 안에서는 어디든 이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제도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상상이 다가 아니라 충남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충남도 안에 있는 시군은 경계가 없다. 장코를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시군 경계 없이 장코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옥천에서 청주 갈 때 장쿨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또 자료사진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사진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장애인 버스 내부 모습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만 봐도 휠체어 여러 대가 탑승할 수 있는 특수버스로 보이실 거예요. 휠체어석이 5석이나 8석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버스는 휠체어 8석, 일반 좌석 12석이 깔린 일반형 버스가 한 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5석, 일반 좌석 18석이 들어가는 우등형 버스가 한 대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 타려면 휠체어 장애인 한 명이 무조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그 필수 인원을 포함해서 이용자 10명이 있으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고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이 버스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휠체어 장애인 여러 명이 같이 어디를 갈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활동보조사분도 같이 가실 수가 있고 이런데 단체 워크숍을 간다거나 야유회를 간다거나 하는 활동에서 이 버스가 크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타 지자체에 살고 있는 장애인 분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된다고도 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가령 2020년과 2021년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우리 옥천 안에서 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그럼요. 네네. 그때 서울에서 온 초대 손님들이 당당하게 이 버스 타고 격려차, 응원차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옥천군도 있습니다. 버스가. 자료사진 하나 또 띄워주시죠. 2018년도에 그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버스를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교체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휠체어가 한 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엔 없었어요. 저것도. 네. 네. 앞서 저희가 그 충청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가 없었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작년에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조례 발의하실 때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 장애인 콜택시가 근데 이동 수단이다, 이게 그 교통수단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장애인 부서에서 해야 할 것만 같지만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교통 관련 부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이신 황교철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용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된 담당 부서를 이제 뭐 관리 감독하시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영 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고 계세요. 지난달에 그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와 간담회 자리도 참여하셔서 이동권 확보 어떻게 할지,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끌어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당사자분들의 말씀을 청취하셨다고 합니다. 도의회가 열일을 하니까 충청북도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일을 합니다. 올해 당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저상버스 34대, 특별교통수단 39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교통수단 39대 중에 19대는 순수 도비로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왜 도비를 투입해서 만드냐? 이 버스 광역이동 전용 차량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겠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에서도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장콜 이용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 기대가 현실이냐? 예산 5억 원을 투자해서 시군별로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접수하는 시스템, 회원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관제 시스템 구축도 충청북도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개정법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국비 지원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법 개정이 됐지만 실질적인 휠체어 장애인 교통약자들 이동 편의가 증진되려면 지자체 의지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변화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할만하다고 봅니다. 이쯤에서도 이제 노래 한 곡 좀 듣고 와야겠죠. 이번 노래는 제가 선곡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그 우리 장콜이 그 시군 경계를 넘나들어서 잘 이동했으면 좋겠다, 출발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도가 그렇게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동률 씨의 출발 듣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교통약자 이동 능진 사업은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옥천군 장콜 운영 실태를 다시 한번 토다보려고 합니다.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영동보은과 비교해서 옥천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제를 깔고 갈게요. 장콜을 운영할 때, 차량을 운행할 때 운행 규칙이나 규정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조례에는 이런 운행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만들고 의견 조율해서 반영하라고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를 두도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운영됐던 게 2017년 11월 30일이라고 하고요. 그게 운영됐던 이유도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하는 회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센터 위탁기관 선정할 때 2017년도에 마지막으로 열고 그 뒤로는 쭉 안 열었다는 거죠. 운영을 안 한 건가요, 거의? 안 한 거죠. 네.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처음 만들어질 때 운행 규정 뭐 장코를 어떻게 운행한다라는 규정 초안도 만들었었는데요. 정말 명문화되고 정리된 거는 이 초안이 거의 그 마지막이다라고 옥천군에선 설명을 했고요. 그 사이에 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됐다거나 뭐 특별교통수단 운행 기사랑 이용자 간 갈등이 있어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한다거나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조정하고 합의하고 해야 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나도 못했다고 하고요. 네. 이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법적 권한이 조례상 근거 기준이 하나도 없는 운영위원회가 했다고 해요. 대신해서. 근데 이제 이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 뭔가 내용을 추가하거나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현장에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라고 아주 악평을 하셨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일부 현장 기사님들은 이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바뀐 규정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거 두 발언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이용자랑 운행 기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어떤 갈등인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코를 타는 그 장애인 당사자분과 동승자가 같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동승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장코 이용자와 그 센터 운영자, 그러니까 그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님들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건의를 해서 장코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가 저랑 같이 타고 이동하시는 동승자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동승자로서 장코를 탈 수 있게 합의해서 바꿨다고 해요. 장애인 당사자가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내 일행이 맞다고. 네. 근데 현장에서는 또 이런 변경 사안들이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규정,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활동 보조사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닌 동승자를 태워주지 않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뭐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규정에 없는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고요. 그 장애인 당사자분께서는 운영위원회 통해서 건의를 해서 동승자 기준을 한번 합의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뭔가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정말 소모적인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동편의 위원을 이제 옥천군이 새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위원 모집해서 위촉을 해서 이 기구를 한번 제대로 작동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라고 저희는 믿고 싶고요. 이 기구가 좀 제대로 작동해서 건강하지 않은 논쟁이 되지 않는 거를 좀 막아주길 좀 바라봅니다. 네. 저 이쯤에서 하나 읽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2021년 4월 23일 날 이현경 편집국장님이 쓰셨던 글인데요. 제목이 누군가의 권리는 왜 시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라는 글이에요. 당시 아까 이야기하셨던 장애인 콜택시 6대 중 2대가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용으로 투입된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의 갈등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앞서 옥천이 보은 영동 인근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글을 빌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 글을 빌려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하시겠다.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게 반발해 옥천군은 올해 5월 추경에서 새 차량 2대를 구입하고 내년 본 예산에 2대를 추가로 마련해 법적 대수 10대를 채우겠다고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은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다. 이웃 지자체의 경우 장콜 운영 법적 기준이 30% 수준이지만 현재 옥천군은 60%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2023년 100%를 달성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법적으로 운행 차량 대수를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족한 차량 운행을 두고 인근 지자체보다 낫다고 말하는 기저에는 장애인 지원 정책을 권리 보장이 아닌 시혜로 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방증한 꼴이다. 누군가의 권리는 왜 시혜적 성격을 띠어야 하는가?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거나 할 일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이렇게 정책으로 마련되기까지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당연히 얻어야 할, 당연히 지켜내야 할 그들의 권리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네. 제가 덧붙여서 소식을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자료 사진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옥천에서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2번째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열렸다고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그 작년에 이미 옥천군이 영화제 운영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원했었다고 합니다. 4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1회 열렸을 때는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2회째 만에 벌써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그 장애인 문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의제로 던지는 이동권, 탈시설, 교육권, 노동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요. 올해 또 열린다고 합니다. 3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좀 같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옥천군이 이번에는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예산이 늘었군요. 네,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니까요. 왜냐?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한번 가 보신 분들은 이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국에 있는 각각의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직접 출연하거나 하는 다큐멘터리식 영상들이 영화제 작품으로 출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우리 옥천에서도 자체 제작 영화를 만들어 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해요. 작년에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 참석을 했던 김재중 군수께서 이 2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떤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지 저희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보통 11월 달쯤에 여니까 올해 영화제는 또 특별히 더 우리 옥천 분들이 만들고 옥천 장애인 분들이 출연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영화를 보러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인권 영화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죠? 네, 어떤 영화들이 보통 상영됐었나요? 그때 장애계에서 던지고 싶은 이슈를 담은 그런 영화들이 상영됐었는데 1회 때 어떤 것들이 좀 됐었냐면은 장애인 교육권과 그리고 1회가 열렸었던 건 2020년도였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했었죠. 코로나 상황 이렇게 전국이 감염병 시대,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가 감염병에 이제 뭔가 방역 수칙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조금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느냐, 생존권에 관련된 화두 이런 것들을 던졌었어요. 제가 1회 때에는 다녀왔거든요. 네. 다녀왔었을 때 그때는 교육권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동권과 교육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기관에 배우러 가려고 하면은 차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차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면 단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면내 장애인 분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장애인 분들은 유치원, 초중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뭔가 평생학습 기관이라고 다닐 만한 곳이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면 단위는 그게 더 심한 상황인 거고 옥천까지 나오셔야지 그나마 복지관
다닐 수 있거나 아니면 해 뜨는 학교, 장애인 야학에 다닐 수 있거나 아이의 센터, 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맞아요. 장콜 타고 나오시는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시내버스 타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동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읍내로 나와서 어쨌거나 뭔가 배우고 해야 되는 활동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그 장애인 스스로 이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다 기본적인 그 하나의 토대들이 되는 거예요. 이동권도 그렇고 교육권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그 우리가 의무 교육이라 불리는 이 교육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교육권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거는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뭐 일부에서는 그 진짜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의무 교육을 못 받아서 진짜 배우고 싶은 한글 쓰는 교육 이런 것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성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학의 중요성, 평생학습 기간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부 장애 중에서는 계속 무엇을 학습을 해야지 장애가 이렇게 뭔가 좀 더 퇴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학습 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때 영화에서는 이 교육권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제가 1회 때 영화에서 그 요약해 놓은 영화가 있어요. 장애인 왜 배워야 하나 영어 제목이었어요. 영어 제목이 아주 so simple 그리고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죠. 왜 배워야 하나를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왜 배워야 하냐는 물음에 장애인에게 너무 쉽게 던져진다고 해요. 너 왜 배우려고 해? 이런 거를 비장애인들은 듣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해요. 똑같다고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인권영화제 1회 때의 주제 큰 갈래였고 그 다행스럽게도 옥천은 또 이게 다행이라고 하면 또 해수 PD님한테 혼나겠네요. 아닙니다. 장애인 야학이 있고 아이 센터도 있어서 그나마 다른 그 이웃한 보문과 영동에 비해서 조금 더 평생학습 학습권이 조금 더 낮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늘려야 하고요. 작년에 했던 그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동권이었습니다. 근데 이동권과 교육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2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는 이동권과 노동권을 또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교육받으러 갈 교육 장소에 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일터로 이동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면 단위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휠체어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얘기합니다. 뭐 어디 읍내의 어느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취업을 해도 나올 수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동권은 단순히 그 이동권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보편적인 권리로 지켜져야 하지만 이 이동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권도 사실은 보편적 권리예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어쩌면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장애인권 영화제에서 다루고 있는 뭐 교육권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노동권은 하나로 기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위원회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이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해서 오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옥천군에 8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겠네요. 그 앞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권리 아까 말했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은 한 가지로 기결되는데 그게 뭐냐? 장애인 자립입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권리인데 진짜 이거 지켜달라고 하면 이거 그냥 보편적 권리잖아요. 네. 자립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 세 가지 권리가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시설을 강요하고 있어요. 시설 안에서는 어떤 뭐 전체 모든 시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여러 명이 하나의 규칙을 두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권이라든지 뭐 의지는 조금 이렇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늦잠 자고 싶은데 시설 안에서는 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오후 10시에 잠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있으면 따라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건데 개인의 그 뭔가 의지나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탈시설이란 것은 자립, 장애인이 스스로 이제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하겠다는 자립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이 탈시설을 하신 그 장애인분들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늦잠을 잔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립에서 뭐가 좋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냥 그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설 안에서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시설이 아무리 잘 운영되고 있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조로 탈시설을 좀 과제로 잡아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노동권, 이동권 다 그 교육권 다 돼야지 이게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옥천에서도 탈시설을 1호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김은재 씨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그 김은재 씨도 나와서 이렇게 되게 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삶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좀 적응해 가고 있다고 하시고요. 탈시설과 장애인 자립이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아름답게 미화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두려운 결정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 조력자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다가 전혀 그런 조력 없이 혼자 이렇게 집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느 날 갑자기 너 혼자 자립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네. 체험홈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서 그 교육권, 이동권, 뭐 또 노동권, 그다음에 주거권 이런 네. 것들이 잘 갖춰져서 그 우리 옥천의 인구 10%에 해당하시는 우리 주민들, 장애인분들도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맛나는 그런 옥천 공동체가 되기를 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 마무리 곡 하나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승환의 슈퍼히어로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계속 떠들었던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사실상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곳곳에 슈퍼히어로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제가 옥천 안에서 군단위 지역에서 이게 있을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히어로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 빅포인트 저도 정말 많이 배워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슈퍼히어로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 깨우니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달라라 해도 강했지 널 따라자 그 누구던가 I'm a superhero 일생일 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유리 짙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뭔가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봄을 찾아 떠나지. 원한다면 하늘 수 있어.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유리 짚이 흔들어 버린 중경. 누구에게나 그늘 안의 기회가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 I'm a superhero. 일생이 일대의 사건. 내 영혼을 소